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 책 쓰는 과정,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부고요. Previously 지난 시간에 첫 책을 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부로 책 쓰는 과정, 또 기획 출판과 독립 출판하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판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기획 출판과 독립 출판이 있습니다. 기획 출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출간 기획서나 원고를 만들어서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그 출판사가 원고를 채택해서 출판사의 돈으로 책을 찍어내고 판매되는 분량에 대한 인세를 저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기획 출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출판은 자비 출판이라고도 하고 1인 출판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만 스스로 직접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출판사도 스스로 설립을 하고 편집부터 종이의 구매, 인쇄, 유통, 마케팅까지 모두 다 혼자 스스로 하는 게 바로 1인 출판, 독립 출판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 출판입니다. 기획 출판은 출판사 통해서 책을 찍어내는 방법이고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먼저 초안을 작성합니다. 원고 초안을 써서 출간 기획서와 함께 첨부를 시킨 다음에 책을 내줄 만한 출판사에 투고를 합니다. 책을 내줄 만한 출판사라는 것은 내가 쓰고자 하는 책과 비슷한 책들을 쭉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그 책을 낸 출판사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 출판사들의 연락처들이 다 출판사 홈페이지들이 있을 테니까 연락처들로 쭉 메일을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투고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할 때 같은 경우는 목차 같은 걸 잘 만들고 해가지고 남들이 봐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작성을 하는 게 초안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책이 수험서였기 때문에 초안을 작성하는 데만 한 3년이 넘게 걸렸어요.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단행본 같은 경우는 보통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면 초안이 작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출판사를 리스트업을 하고 초안을 만든 다음에 출간 기획서를 작성합니다. 출간 기획서는 책 제목이라든지 수요층이라든지 경쟁하고 있는 책들이라든지 비슷한 출판사들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쫙 조사를 해가지고 출판사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출판사들은 지금 쓰고자 하는 책을 처음 보는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출간 기획서에 알 수 있게 포함시켜서 메일을 보내시면 되는 거죠. 출판사들은 쭉 메일을 보내면 될 책은 진짜 빨리 연락이 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책들도 물론 있지만 될 책들은 빨리빨리 연락이 오는 경향이 있더라.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게 그렇게 책을 판매를 하게 되면 도대체 인세는 얼마에 받는가? 돈 얼마 벌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기획 출판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보통 저자 인세는 10%를 줍니다. 초보 저자, 그러니까 첫 저자인 경우에는 10% 안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8%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 10%를 주고요. 아주 능숙한 저자이거나 또 출판사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저자이거나 이런 경우는 12%, 13%까지 주기도 하고 15%까지 주는 경우가 있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본 적은 없어요. 15%까지 주게 되면 출판사가 남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건 뒤에서 또 출판사의 책을 만드는 구조에 대한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내는 게 이제 기획 출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립 출판이 있다고 했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획 출판으로 책을 냈었어요. 출판사랑 이제 5년 동안 계약을 맺고 진행을 했었고 한 4년 차 넘어갈 때쯤 되니까 인세의 그 10%가 너무 적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10%가 사실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저자 입장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거의 10분의 1밖에 내가 못 가져간다니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독립 출판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동영상 사이트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미 있었어요. 그 사업자에다가 출판 등록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사업자 등록 없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하고 1인 출판 시작하시면 됩니다. 출판사 등록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하실 분 구하고 표지팀, 표지 작업은 또 따로 하거든요. 표지 작업팀 구하고 지업사, 종이 공급해 주실 분 구하고 인쇄, 책 찍어주실 분 구하고 그다음 제본, 인쇄된 종이를 책으로 만들어주실 분 구하고 이런 분들하고 5분들하고 다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작에 관련된 계약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책의 유통과 보관 맡아주실 분 또 계약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계약을 하실 분이 이제 서점이죠. 예스24, 교보 이런 이제 대형 서점들. 그거 말고도 공급대행 업체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책을 안 넣었고요. 대형 업체들, 인터넷 업체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점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제 SCM이라고 서점을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책이 얼마나 판매가 되고 몇 종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책 주문 발주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점별로 다 공급이 되거든요. 그거 이제 발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신청을 합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책의 뒷표지에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네이버 책에도 등록을 시키고 해가지고 책을 찍어서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신간이 나왔다. 이거를 서점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되면 서점이 자기들 사이트에 이제 올리게 되고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책이 판매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독립출판하고 일반 출판사하고 뭐가 다르냐? 일반 출판사는 각각의 지금 과정들을 다 맡은 담당자들이 있어요.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그걸 혼자 다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스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사실 뭐 이렇게 계약을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약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출판사들이 다 담당자들이 있는 것처럼 계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종의 외주죠. 외주 계약자들이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독립출판에 대한 수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영을 쭉 해보니까 어느 정도 비율을 갖게 되냐면요, 30% 정도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책 전체에서요. 왜 그러냐면 서점에 계약을 할 때 공급률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공급률이 뭐냐면, 만약 10,000원짜리 책이다 그러면 서점이 6,500원으로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서점에서 10% 할인도 해주고 택배비도 서점이 다 부담을 하죠. 서점의 매대를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서점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점이 보통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65%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책이면 6,500원에 책을 가져가요. 그러면 벌써 35%가 없어졌죠. 65%가 남아있는데 65% 중에 제작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도 사야 되고 인쇄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반품도 들어오거든요. 책이 반품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출판사가 오롯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전반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35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벌써 70%가 없어졌죠. 이제 30% 남잖아요. 그 30%가 수익이 되는 거죠. 물론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비용은 이제 뺐습니다. 30% 정도 독립출판을 하게 되면 본인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출판하실 때 10% 인세를 받을 건지 열심히 노력해서 30% 수익으로 가져갈 건지 이거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책값이라든지 판매가 예상되는 부스라든지 이런 걸 따지셔서 과연 이게 독립출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획출판으로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내 돈 투자하지 않고 10%만 먹는 게 맞는 건지, 이거는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걸 판단을 못하냐면 독립출판이 몇 프로를 가져가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출판사 사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출판 하게 되면 많이 가져가면 30% 가져갑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10% 인세를 할지 30% 수익을 할지를 잘 따져보시고, 부스라든지 책의 특성, 판매량, 가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서 독립출판을 할지 10% 인세만 할지 이거 결정을 하셔라 하는 거죠. 특히나 종수가, 출간을 하게 되는 종수가 많다, 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종수가 많다 그러면, 저는 71권이나 되는 책을 썼잖아요. 종수가 많다면은 독립출판을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한두 권 낼 거다, 혹은 뭐 한 권인데 책값이 10,000원도 안 된다, 부수가 또 10,000부도 안 된다, 이러면은 오히려 독립출판을 하는 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잘 따져보실 때 키가 되는, 독립출판이 몇 프로 수익을 가져가는가, 30%다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10% 인세와 30% 인세를 잘 구분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한 출판 방식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책을 쓰는 방법, 기획출판과 독립출판 두 가지를 알아봤고요. 과연 나에게 어떤 출판 방식이 어울릴지를 인세율과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출판과 관련된 사항, 또 전자책 출판과 관련된 사항, 종이책 출판과 관련된 사항,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문의 주시면 답변도 드리고, 이건 영상으로 만들 만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지금처럼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